네, 안녕하십니까. 저 앞서 이제 소개받은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배외식 교수님이 이제 지도하시는 감염 및 염증 질환 연구실에서 폐에 존재하는 호중구를 연구 중인 석박통합 12기 백원호입니다. 이제 제가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박사 졸업도 하지 못한 제가 감히 이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뭐 그래도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길러야 할 능력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특강 내용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은 분야를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뭐 흥미를 느끼고 연구에도 참여하고 공부도 해본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특강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대학을 오기 전부터도 약간 생물학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뭐 고등학생 때부터 특별활동, 지금은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생물학 동아리에 참여를 했었고 바이오 캠프 같은 이제 생물학 관련 활동들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것이 학부 1학년 때 이제 연구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생명과학 수업에서 거의 뭐 매 수업마다 궁금한 거를 막 수업 듣는 와중에 막 만들어가지고 수업 마치자마자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막 질문을 하나씩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뭐 연구실을 한번 다녀보겠냐라고 이제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동아리 활동도 하기 전에 이 연구실을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뭐 랩실에 들어가서 한 반년 동안은 뭐 잡일만 거의 도맡아서 하다가 여름 방학 때 이제 연구실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자주 하는 실험들을 배우고 포닥 선생님께서 이제 주제를 하나 주셔가지고 구성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대부분의 실험들을 제가 하고 이제 논문 작성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2012년에 연구실 나와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이제 공동 일저자로 EMM에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구실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학부연구소에 한번 다녀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학부 연구생 과정 중에서 뭐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뭐 연구실에서 이제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주 주기로 진행하는 랩 미팅이나 몇 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겪어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실제로 연구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이 있으면 빨리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연구실을 그때 나갔죠. 그리고 학부 생활을 하다가 2012년부터 이제 휴학을 해서 약정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연구 쪽으로 R&D 쪽으로 가면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이제 다시 학부로 돌아와서 4학년 2학기에 연구실을 들어갔지만 학부를 다시 돌아와서도 이제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나 염두에는 두고 계속 이제 학부 생활을 수행을 했던 게 조별 과제 발표도 뭐 어느 정도는 도맡아서 하고 좀 더 전달력 있게 PPT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필요한 능력이다 생각했던 것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연구실에 없던 기간마저도 이제 연구실에 들어갈 걸 상정을 하고 내가 이 분야에 흥미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는 이제 과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능력도 이제 고려를 하지만 이 연구실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교집합에 있는 능력들은 최대한 개발하려고 학부 과정 중에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에 저는 이제 연구실을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전공 지식이 무엇인지 배우는 어떤 전공 지식의 소비자인 대학생에서 전공 분야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하는 전공 지식의 생산자로서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대학원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딱 추려보니까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실 인식 능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실 내에 있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수님보다도요. 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주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보고된 내용들의 한계는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았다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역량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 인식을 하셨으면 그걸 실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려면 당연히 논문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논문들을 모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찾으면은 이제 논문들만 따로 모으는 폴더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뭐 특정 주제 카테고리별로 논문들을 폴더로 정리를 해놓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뭐 파일명에도 약간 특정 키워드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논문들을 정리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해야 할 실험을 알았으면 실험을 할 수 있는 한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실험을 해봐야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실험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실험 과정 중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집중해서 오류를 줄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금방금방 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대부분 이제 어떤 도제식으로 체득을 하는 연구실 특성상 사수 선배에게 이런 실험들을 배우는 게 대부분인데, 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많은 토론을 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 타이밍도 제야하고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사수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수들은 대부분 이미 그 실험에서 많은 실수를 경험해보고 눈 감고도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지는 새로운 실험을 세팅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 진행 상황에 대해서든 뭐 자신이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든 무조건 질문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연구 실험을 할 때 시간 안배를 정말 잘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코스웍을 수강하는 시간은 이제 의사와 관계없이 과에서 이제 정해져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뭐 거기에 맞춰서 30분 처리하고 50분 기다렸다가 30분 처리해서 확인하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정된 시간들을 피해 가지고 가능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실험 결과 해석을 할 때도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PPT로 정리하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유가 날 때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 정리를 할지, 좀 전략적으로 시간 안배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를 파악하고 실험을 수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학원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사수 선배나 교수님이 될 것이고, 자기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중요하다는 설득을 이제 국제학술지 리뷰어들에게, 그리고 논문 독자들에게 해야겠죠. 1차적으로 많이 논의한 대상이 바로 이제 연구실 내에 사수 선배나 교수님이 되겠죠.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를 수행해본 사수 선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보고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노련한 판단력을 기르신 교수님들께 내가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피드백을 진행을 하면서 연구 주제를 진행하고 새로운 내용을 밝히는 걸 완성하면 논문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설득을 어떻게 할지 내 발견의 배경이나 뒷받침할 만한 이미 확인된 내용들을 찾고 그걸 이제 어떻게 구성해서 보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지를 하려면 이미 우리 분야에서 나온 논문들을, 저명한 논문들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 많은 피인 용지수가 높거나 내주주와 밀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낸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일부 표현을 인용하고 개념들을 확보해서 논문을 쓴다면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능력이 대학원생에게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실 내에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과 연구실 구성원들과 많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키워나가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논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현실 인식 능력은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 왜 이 실험을 했고 이 분야에서 어디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실험 결과에서,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경우에는 메터리얼 메소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왜 중요하고 정말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디스커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이제 갈고 닦아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졸업했을 때 과연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석사, 박사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자면 석사의 경우에는 전공 분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했을 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실험들을 지시 내려주면 그 실험들을 진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성공적인 석사이고요. 박사의 경우에는 전공 분야에서 특정 방향, 심지어 그 생명과학과라는 전공 내에서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방향마저도 진행을 해야 될 경우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만들어서 실험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개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정말 성공적인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에서 어떤 능력들을 쌓아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특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